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네.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햇볕 때문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하단 성적지를 해설하실 분들이 위촉이 됐는데 지난 4월달에 거의 12주 강의를 받으시고 연말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해설사들이 무슨 교육을 받을까. 그래서 제가 교구에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쭉 봤더니 우리 교수님들도 다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날 교구에서는 총부에서 시행을 하고 저희 교구 따로 성타원 이성신 원정사님의 원불교 교단장 경제식을 치렀습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교도님들이 부산 교도님들이 오셨는데 성타원 이성신 원정사께서 18살에 출가를 해서 원기 24년도에 총부를 오셔서 대종사님 법문을 받듭니다. 성타원님께서 그 법문을 수필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신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뭇가지나 잎사귀에 병이 들면 죽지 않는다. 그러나 뿌리에 병이 들면 그 나무는 죽는다.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뿌리에 병이 들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일생을 이 교단을 이끌고 법문 상전을 하려면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 만난 것이 귀한 것이다.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 귀한 것이고 나 만난 것이 신기한 것이다. 너희들 그런 줄 아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대종사님께서 원기 100년 안에 교단에 함께하는 사람은 내 수첩에 다 이름이 적힌 사람이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원기 97년 아니니까 지금이 지금 교단에 함께 입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대종사님께서 직접 점지하시고 또 수첩에 다 이름을 적어 놓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거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이처럼 대종사님을 만난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또 우리가 이 만난 기쁨을 만천에 함께 누리며 갈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성타원님께서 그 당시 이제 그 법문을 받들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일제한데 나라뿐만이 아니고 불법 연구에도 그 당시에는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물자도 귀하니까 고무신 대신에 무슨 신을 신었겠어요? 게다짜 끌고 또 점심은 건너뛰고 또 저녁은 혹 굶기도 하고 그런 이제 곤란한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성타원님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아마 공부하러 온 사람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대종사님 법문을 받드는데 하늘에서 비행기가 한 3년 만에 처음 비행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비행기만 지나가면 지금도 비행기 지나가면 쳐다보잖아요. 전부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저것도 봐라. 나 만난 것이 그거 신기한 것이 아니라 저 비행기가 신기한 거 저 꼴 좀 봐라 그러시면서 앞으로 전주에서 여기 올 것도 없다. 그냥 방 안에서 내 얼굴 보고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런 말씀 하셨다. 그런가 하면은 저 비행기가 신기한 것 같지만
너희들 실력만 갖추면 비행기로 너희들 다 모셔갈 것이다. 그 법문을 받들고 성타원님께서 그날 수필을 하신 내용에 보면 참 부황부황하시다. 정말 부황부황하셔.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부황부황이란 말씀 아시죠? 부황부황하다. 북한말이더라고요. 북한말. 허풍이 심하다는 뜻이에요. 허풍이 심하다는 뜻의 북한말. 성타원님께서 전라도 분이신데 어떻게 부황부황하다는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보면 미래를 예견하셨던 대종사님의 그 법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은 퀴즈를 잘 내는 게 아니라 저도 퀴즈를 하나 낼게요. 상품 주실 거죠, 국장님? 예. 대종사님께서 부산을 몇 번 왔냐는 정확한 답이 아닌데 정확한 답을 가진 퀴즈를 내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몇 세에 열반하시죠? 53세, 원기 28년에 열반하시는데 그 안에 비행기를 타보셨을까요? 안 타보셨을까요? 제가 안 타보셨으면 퀴즈를 안 내죠. 타보셨으니까 내는데, 그러면 이제 퀴즈입니다. 원기 몇 년도에 타셨을까요? 모르겠어. 원기 몇 년도에 비행기를 타보셨다? 예? 예?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몇 년? 네, 맞습니다. 와, 부산에 이렇게 우리 어린이 어머니 이리 와. 눈치로 때려잡았는데 맞췄어요. 자. 원기 27년도에 비행기를 타십니다. 사실은 원기 21년도에 대종사님께서 부산에 오셔가지고 임칠보하님이 그 당시에 울산으로 모시고 와서 울산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시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날 비행장이 쉬어요. 그래서 못 타시는 거예요. 원기 21년도에. 근데 마침 원기 27년 5월 16일 그 총부 대각전 예회 때 대종사님께서 비행기를 타셨던 소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기 27년 그쯤에 비행기를 타셨을 거라고 정확한 날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 아들인 박창기님이 대종사님을 서울에서 익산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비행장이 어디가 있었냐면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마포 나루를 건너서 여의도에서 그 당시 민간 비행기, 프로펠러죠. 프로펠러로 가는 비행기를 타시고 익산 목천포, 익산에서 전주 가는 그 중간에 지금 입구에 보면 목천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행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리셔서 오셨던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비행기를 타보셨다. 이게 정답이고 원기 27년에 타셨다. 사실은 이 좋은 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화를 시작하셨을까? 부산 교화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은 제가 봤을 때는 이타원 장족조 선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처음 법호를 내리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법호를 준 때
해설사들은 이거 알으셔야 되는데요. 모르셔요? 예? 예, 그러니까 원기 4년이죠. 예, 원기 4년 8월 21일 날. 그 당시 이제 법화 법명을 줄 때가 이제 남자 수의단을 만드는 때죠. 여자 수의단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원기 15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바로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원기 15년에 여자 수의단, 여자 그 수의단을 조성을 하고 법포를 주는 걸 고려를 하고 실제로 준 것은 원기 30년입니다. 여자는 타원, 남자는 산 그러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높고 권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남자의 그 권력이라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법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묻 생물들이 산속에 의지를 하고 살죠. 그래서 법력을 갖춰서 묻 중생들이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뜻의 법포가 될 것이고, 여자의 타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뜻합니다. 낮은 언덕.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언덕에 비빈다. 그 뜻은 기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타운이라는 걸 줄 때는 많은 사람 내 비빌 언덕이 되줘라 그런 뜻이죠.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춘 인물이 되라는 뜻의 법포를 이제 주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 선진님 중에 남자의 경우는 1산, 2산, 3산 해가지고 9인 선진이라 그러는데, 여자 선진은 마찬가지로 1타원, 2타원, 3타원 해서 10타원까지 다 알으셔야 되죠. 그중에 우리 교단의 3대 여걸이 1타원, 2타원, 3타원이거든요. 1타원은 누구예요? 박사시와, 2타원이 장적조, 3타원이 채도화 할머니. 이 세 분이 이제 3대 여걸이신데, 그 중에 2타원 장적조 할머니께서는 이쪽 통영 출신이죠. 통영 출신인데 결혼해서 살면서 여자로 그냥 집안에 사는 것이 아까워 당신 삶에.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두고 멀리 떠납니다. 어디로? 전라도 원평으로 갑니다. 원평, 그 당시 조철제, 조천자교 있죠. 무국도라고 하기도 하고 태국도라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인연이 돼서 이제 그 공부를 하다가 원불교를 만나게 되죠. 원기 6년 이만갑의 인연으로 변산에 계신 대종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보면 18번째 여자 제자예요. 장적조 선지님께서는. 그래서 이 장적조 선지님이 이제 원기 6년에 입교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이곳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원기 15년에 당신의 수양아들 이덕환을 입교를 시킵니다. 원기 15년에. 그리고 16년에 그 당시 많은 36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6명의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연이 하단 회장도 역임하셨던 양처사. 양처사가 누구냐면 우리 혼타원 양도신 종사님의 아버지, 양원국 정사님을 이제 교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천수경을 1000만독을 하셨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대단히 불교의 공부를 심취하시고 공부를 하셨던 분이 이제 교단에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화가 시작이 되게 되죠. 이 장적조 이타원님의 행적을 보면 굉장히 활달하시고 또 전형적이라기보다는 정말 힘 있는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장족조 선진이 없었다면 부산교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원기 16년에 이제 하단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 지금 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당시 기록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하단에 이제 많은 제자들과 함께 36명, 그리고 이제 원기 16년에 대종사님을 초빙을 합니다. 장족조 선지님께서. 그래서 조성광 회장과 함께 오셔서 제자가 된 인원이 한 40여 명, 80여 명의 제자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대종사님께서 숙식을 하던 것이 여기가 아니고 사실은 남부민 박허주의 집입니다. 남부민에서 이제 계시면서, 여기는 좀 귀빠진 데고 부산에서 남부민이 그래도 중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종사님이 16년에 원기 16년에 오셔서 첫 제자가 누구냐면 김성명화예요. 김성명화. 근데 그 김성명화님이 나이 16에 시집을 와가지고 30에 남편을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종사님 제자가 될 때가 45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과부가 이렇게 내왕을 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했던 시숙이 있었어요. 이첨지. 이첨지라는 이 시숙이 너무 반대를 많이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남부민의 지부를 만들지 못하고 이 하단에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하단 교당이 되고, 그래도 많은 이제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원기 19년에 이제 남부민이 설립이 되고, 남부민이 설립이 된 다음에 이제 초량교당이 또 만들어지죠. 원기 21년에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하단과 남부민과 이제 초량 이렇게 교당이 설립이 원기 21년까지 설립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부민 교당이 설립이 되면서는 누가 교무로 하단 교당에는 삼산 김기천 선지님께서 오시죠. 부산 교화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인물이 장족조 선지님과 더불어서 삼산 김기천 종사님이었어요. 이 두 선진이 가장 이제 기반이 돼서 부산 교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남부민의 교당이 설립이 되면서는 융타원 김영신 종사께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저는 부산 교화의 특징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량교당을 설립을 해서도 조전곤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단적인 그 문열이들이거든요. 정려의 문열이 김영신 그리고 조정권, 공타원, 이 두 분이 정려의 문열이들인데,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에 서울을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경성에는, 그 당시 경성에는 교당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부가 한 군데. 그 당시 지부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부산은 지부가 3개예요. 그 당시. 그리고 다른 교당들은 다 기성, 당신과 함께 했던 그런 제자들이 다 교무로 파견이 되는데, 부산은 삼산종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20대 초반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시대와 생활화 그거지만, 그 중에 더 특징적인 게 남녀 권리 동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못지않게 여자들의 그 시대 상황이, 앞으로 이 세상은 여자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 일제하에 여자가 감히 앞에 나와서 설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젊은 처녀들을
남부민 교무로 보내고 철양 교무로 보내고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굉장히 당신의 포부와 경륜을 어느 지역보다도 부산에 정성을 쏟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교화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실험적으로 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에 있어서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인물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 대종경에 소개되어 있는 부산에 관계된 내용들이 몇 군데 나오죠. 그 중에 한 인물이 임칠보아님입니다. 임칠보아님 같은 경우는 원기 20년에 이제 입교를 하는데 김성명화님이 철양교당을 원기 10 철양교당의 그 신축 불사를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데 남부민 신축에 오셨다가 대종사님께서 열차를 못 타고 익산을 가셔야 되는데 열차를 못 타게 됩니다. 부산역에서. 그래서 하룻밤을 유숙을 하는데 김성명화님의 큰 맏딸 집에 철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유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은자녀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양이 생기게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철양교당이 생기게 되는데, 원기 20년에 임칠부화를 성명화님이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칠부화님이 그 대종경에 또 나오죠. 그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그 공양은 대종사님께 받질 않는데 허락하더냐, 그 내용이 이제 실시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임칠부화의 인연으로 들어온 사람이 우리 대연 지부장님의 할머니 정관음행님.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경타원님께서는 이제 그 양산이죠. 양산 지역에서 출생을 하셔가지고 칠부아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단에 오는데 처음 이제 대종사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날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느냐 하시면서 바로 총부로 갑니다. 원기 20년에 총부로 가가지고 바로 3개월 그 선을 나죠. 그리고 전무출신 바로 출가를 하셔버려요. 그 당시에 정관음행님도 결혼을 하신 상태였고 그 아들이 김치국 선생님이시죠. 그 치국 선생님의 정토도 같이 또 그 12년 뒤에 출가를 하시고 또 딸도 출가를 하셔서 이 저희 원불교 교단 사적으로 보면 세대 전무 출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음행님, 이 경타원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종사님께서는 그 가장 기성 인재들 속에서도 바로 교무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셨던. 그래서 그 당시로 봐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또 선진적인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교화를 생각을 하셨고, 어떻게 하면 시대와 생활을 하려고, 불교를 시대와 생활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마지막 이제 원기 27년에 이제 마지막 방문을 하시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원기 27년에 오셔서는 한 가지 일을 더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해설사님? 임영전이라는 인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타원 임영전.
대종사님 장남 박광전의 며느리를 부산 사람으로 얻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제자들 중에서 이명전이라고 하는 원기 16년에 얻었던 그 구양근이라는 여자 제자가 있는데 장족조 선생님이 입교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둘째 딸을 원기 27년에 와서 보십니다. 11월에 오셔서. 그래서 결혼은 그 다음에 하더니 12월인가 하던가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열반하시기 전에 이제 결혼을 시키시죠. 원기 28년에 열반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부산 여행을 교화를 하시고 이제 원기 28년에 떠나시게 되는데 꼭 뭐 며느리를 보려고 오셨겠어요? 아마도 가실 걸 이미 예측을 하시고 부산을 점검을 하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과연 그러면 어떤 공부를 그 당시 제자들이 했을까?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40년에 이쪽 부산을 오셔가지고 양산 통도사를 가십니다. 양산 통도사 노스님들과 그 당시 부산 교도 김성명화, 임칠보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 그리고 김계옥, 갑타원 김계옥 할머니 이분들하고 같이 양산 통도사를 가시는데 그냥 연락도 없이 가셔요. 가가지고 노스님들과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김성명화 성타오님께서 스님들을 질문을 합니다. 스님들은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무자 이야기를 하고 무자 화두를 둔다는 이야기죠. 또 별별 대답을 다 하는데 성타오님이 나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게 그 당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도들이 하고 있는 공부예요. 아침에는 무슨 공부하죠 우리는? 성명화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수행정진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수행정진으로 정해서 일찍 일어나서 서원을 합니다. 해서 해탈하는 공부를 한다. 그리고 낮에는 보온 본공 시간이다. 그래서 보온하는 시간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저녁에는 참회 반주하는 시간을 정해서 진성자리, 본래자리, 그리고 자성자리를 반주하는 청정 무예 자리를 돌아가는 그런 공부를 합니다. 라고 그 말을 하자 이 스님들이 깜짝 당신들이 할머니들이 스님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이 말씀은 대산종사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날 유숙 그 방을 처음에는 주려고도 않더니 대산종사님 방도 하나를 내주시고 할머니 방도 내주시고는 다음날 고맙다고 이제 밥값을 갖다 드렸더니 스님들이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큰 염주를 줘서 그 염주를 대산종사님께서 그 당시 정산종사님께 드렸답니다. 그 염주는 지금도 박물관에 있습니다. 바로 이 공부들을 우리 교도님들이 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법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아침에는 수행전, 낮에는 보음본공, 저녁에는 참여반주. 이 세 가지를 그냥 생활 속에서 함으로 해서 그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하니까 저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대산종사 아마 다 항마짜리는 될 겁니다. 그랬어요. 항마짜리. 실제로 항마에 다 오르셨거든요. 그 세 분이 다. 다른 공부가 아니고 그냥 생활 속에서 아침, 낮, 저녁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하신 그 할머니들, 그 평범한 할머니예요. 다 평범한 할머니시고 우리 모두 다
특별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수행정진하시고 또 낮에는 보훈 공부하시고 저녁에는 참회 반지하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원기 100년을 향해서 성업봉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자신 성업봉천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따로 특별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정말 일과에서 등력하는 그러한 원기 100년이 되면 좋겠다. 오늘 이 하단 성적 도보 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뭐 영주 몇 덕을 하셨습니까? 일상수행 요법 이론상 소음을 몇 덕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다 마음을 얼마나 챙겨받느냐를 한번 경험하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냥 열심히 그냥 걸어 오셨든 그냥 하고 오셨든 다 공부를 한 거죠. 그죠? 네. 우리 교도님들 열심히 공부하는 그만큼 우리 교단이 발전을 하고 부산교화가 일취월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다 함께 우리 이타원 장족조 선지님의 그 시작이 정말 부산에서 꽃피어서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로 모두 다 함께 행복한 그날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때까지 열심히 함께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걸어오신 분들은 수고가 많으셨고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오셨던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